우리 이경임 교수님, 네오플러스 인성검사, 성격 이론 및 성격검사 상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경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또 비도 오고 불편하셨겠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할 니오플러스 인성검사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일정은 PPT 자료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오늘 할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 그 다음에 심리 측정안과 심리 검사란 이런 순서대로 먼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분 정도 지나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실시하고 그다음 점심을 지나서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제가 미해결 과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전문용어로 unfinished business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다음 PPT 자료 목표 나오는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 결과들을 내일 알게 됩니다. 오늘 실시하고 내일 알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흔히 쓰기 때문에 자기 이해와 수용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하게 해결됐던 많은 과제와 또 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수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내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성형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도 깎아보고 저기도 깎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들면 또 흉합니다. 그래 또 바꿉니다. 그런 거는 진정한 자기와의 화해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자기 이해와 수용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나를 있는 그대로 나와의 화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나의 장점 있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내 힘을 내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워크숍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오플러스 인성검사가
만들어진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 특성 이론, 트레이트 시어리. 예, 최근에 제가 사실은 1993년도부터 빅5 모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 검사를 통해서 받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했는데 빅5 모델, 5팩터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서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 상황도 있지만 이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서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적어도 케이스 3사람 이상 실제로 해보는 것 그것을 하실 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됐습니다. 먼저 제 센터에 오는 심리치료센터에 오는 분들 이제 처음에 이런저런 문제도 이야기하고 전화로도 이야기합니다. 일단 목소리를 들으면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척도로서 심리 검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인지적 능력과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니오플러스 인성 검사도 심리 검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콜로지컬 테스팅 심리 검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이제 심리학적 구성 개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이키, 마음, 정신, 마인드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지능 눈에 안 보여요. 인성 눈에 안 보이죠. 태도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지능이라고 하자라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심리학적 구성 개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지능을 공간 지각과 수리력, 추리력, 예를 들면 요거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자 하면 그것이 지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모든 공간 지각을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옆에서 보는 측면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혹은 후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능을 다 측정할 수 없고 그것도 공간 지각이라고 할 때 그 공간 지각의 대표적인 행동 샘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도구를 심리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여기서 이제 인성이라는 건 퍼스널리티를 말합니다. 인성검사, 태도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역사적으로 가면 또 이야기는 길어지지만 최초로는 비네라는 사람이 아동용 지능검사를 만들어서 학급에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함께 한 학급에서 전체 운영할 수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가 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검사가 만들어지는 데는 사이코메트릭스라는 심리 측정학에서 주는 것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구성 개념, 그러니까 능력, 태도, 인성 등의 심리학적 구성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에 관한 학문이 심리 측정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거로 해서 심리검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심리 측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측정하는 도구의 구성과 타당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력 검사라고 할 때 혹은 대학에 들어가는 뭐 수행 검사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측정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충분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떤 검사가 타당도라는 것은 자기가 재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능을 측정이 필요한데 지능 안 재고 다른 거 재면 틀린 거죠. 키를 재야 하는데 몸무게를 재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행 혹은 반응 혹은 우리가 측정해서 나오는 그 점수는 통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은 기준이라는 개념입니다. nor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 100이다는 것은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지능의 100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100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110, 120, 130으로 갈 때 지능이 우수하다. 그 다음 130 넘어갔으면 아주 우수하다, 영재다,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정상적인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뒤에 약간 좀 회의했습니다. 양적인 연구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검사를 가지고 해외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활용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다시 내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서 읽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의 양적인 연구가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어떻게 그 양적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했었는데 실제로 각 사례들을 만나보면서 내 그 통계적인 결과가 너무나 일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울증을 가진 여성이 왔었는데 제가 이 성격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제가 양적인 우울증 환자 집단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그 사람이 나타내는 성격 프로파일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심리 검사 모든 학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노음입니다. 그래서 노음에 근거해서 높다, 아주 높다, 또 노음에 근거해서 낮다, 아주 낮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능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뭐 성실성이, 예를 들면 뭐 사회성이 높다, 낮다,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통계적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격을 갖춘 그 심리 검사자가 필요한데, 그 자격을 갖춘 심리 검사자는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선정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왜 실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실시와 채점. 요즘 채점은 또한 이제 통계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틀릴 바가 없죠. 누구나 다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수가 적죠.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그 다음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니오 인성검사를 실시하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상담실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모 또 대리인이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노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노음이라는 말을 이해가 됩니까? 예, 노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물리적 환경을 먼저 보면 조용한 곳이어야 합니다. 소음이나 방해가 없고. 근데 막 여름에 땀이 나고 막 그런 환경에서 심리 검사해야 되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실시 조건이 못 됩니다. 아주 쾌적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그래서 특히 집단 검사를 할 때는 오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뭐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시간, 머리가 맑은 시간, 그런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레포를 형성하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도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포를 형성하는데 인성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자가 혹은 또 피검자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지능검사나 인지능력 검사 같은 거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인성검사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걸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검사 통계 처리되는 과정 중에서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 조명과 통풍이 잘 되는 곳,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 40분 이상 45분 정도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그것도 1대1로 할 경우에 저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관찰을 합니다. 검사를 하는 모습도.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읽고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읽고 그것도 다 나타냅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어떤 사람은 45분 만에, 예, 그렇게 마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빛부터, 옷 자세 싹 다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앉아서 하는 동작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의 그 결과도 중요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그 비언어적인 모습들도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니오 플러스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맑은 정신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를 실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모두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검사지와 응답지는 검은색 볼펜으로 예, 응답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검사지는 이거죠? 네. 답안지는 컴퓨터용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속지 여기 들으십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지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문을 적어놨습니다. 인성이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양식 및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이해 수용할 수 있게 해주며 직업과 진로 방향, 학업, 친구 관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견치 못하는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발생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우리들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실시 및 주의사항, 별도의 응답지에 이름, 또 성인들은 학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성인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사 문항을 읽을 때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항을 읽고 나에게 즉시 떠오르는 그대로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5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불일치하면 0에다가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일치하면 1, 중간 정도 2번, 일치하면 3번, 아주 일치하면 4번에다가 마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40분에서 45분까지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즉시 떠오르는 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자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응답지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그 전체다가 색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